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비상TV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죠? 오늘은 그 교통사고로 우리가 많이 발생하는 골절, 십자인대 파열 이렇게 수술하고 어느 네. 정도 치료를 요하시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예, 장애가 남는 그렇죠, 그렇죠. 네, 장애가 한시장애든 예, 영구장애든 음, 장애가 예상되는 사고 예, 그 경우에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 네, 그리고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고 네, 그걸 보상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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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우리가 사고가 나게 되면요. 보통 이렇게 골절이 되는 사고, 네, 이런 사고는 차 대 차 사고에서는 잘 없어요. 네. 빈도로 따지면은 빈도로 예, 따지면은 예, 차 대 차 사고에서 예를 들어 정면 충돌하는 사고다. 그러면은 보통 사망 사고라든지 아니면 당연하죠. 척추 골절 네, 이런 경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손가락 부러지거나 발가락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다리, 발목, 손목, 뭐 어깨가 골절된다, 대퇴 골절된다 이런 거는 보통은 보행자 대 이제 차량 네, 사고 아니면 네, 자전거 대 차량 네, 아니면 제일 많은 게 네, 이륜차하고 이륜차하고 자동차 사고가 이제 네, 네, 제일 네, 많죠. 네, 네, 자, 그런 경우에는 어, 자, 우리가 상담을 하잖아요. 처음에 네, 상담할 때 예를 들어서 사고 난 시점에서 직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보험사하고 합의를 하다가 안 돼서 저한테 상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도 영구장애다. 영구장애 예상된다 아니면 한시장애 예상된다. 네, 그 기준들이 뭐가 네. 있을까요? 뭐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네네네. 뭐 전문가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보는 게 CD입니다. 음, 왜냐면 진단서에 우리가 똑같은 경비골 골절, 고관절 골절 이런 골절이 네. 있지만 실제로 엑스레이나 MRI 사진을 보면은 네네. 이분의 이제 그 다친 정도가 심하냐 또는 그래도 진단명에 비해서는 좀 경미하냐. MRI나 엑스레이, 예, CD를 제일 먼저 예,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진단명으로 봐서는 몰라요. 맞습니다. 사실 예, 예. 진단서를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시고 얼마 나오겠어요? 네, 이러면은 솔직히 저희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네, 왜냐? 예를 들어서 경비골 골절이다. 경비골 골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강이 뼈잖아요. 네, 네, 정강이 뼈에 두 개다가 골절됐다라는 건데 경비골 골절, 원위부 골절이다라고 하더라도 자 실제로 장애가 남으려면 두 네, 가지 중에 한 개는 돼야 되잖아요.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뼈가 묻는다든지 네, 아니면 그것 때문에 다리가 단축이 됐다든지 네. 아니면 신경손상. 아니면 신경 손상이 예, 됐다든지 예, 아니면 우리가 관절을 움직이려면 네, 관절면 자체에 포켓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이 포켓이 멀쩡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포켓이 중간에가 골절로 인해서 뭐 찢어진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변형이 된 채로 굳어버렸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안 움직일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 관절면으로 볼 수 있는 촬영 CD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진단명으로 봐서는 장애는 나와요. 왜냐 골절됐으면 한시장애는 나오기 때문에. 근데 영구장애냐 이게 한시장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영상 촬영 CD를 확인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영구장애하고 한시장애 판단하시는가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골절 환자분들이 장애가 남으려면은 네, 운동 제한이죠. 그렇죠. 예, 이런 관절들, 네, 관절들의 운동 제한이 있어야 네, 되는데 네, 관절의 운동 제한이 있으려면 관절을 다쳐야 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관절 내 골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진단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족관절 관절내골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명이 돼 있는 경우 예. 네, 일단 1차적으로 그걸로 판단을 하고, 네,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관절 내 골절 같은 경우에는 음, 단순하게 엑스레이 촬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CT 촬영하죠. 단면으로 해서 CT 촬영을 네네. 합니다. 그러면 단면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골절이 된 부분이 네, 엑스레이는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단면으로 봐가지고 위에서 봤을 때 네, 관절면이 얼마나 손상이 되었는지 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 손상 정도에 따라서 앞으로 남을 수 있는 장애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네네네, 실제로 그런 분들은 실제 운동이 잘 안 돼요. 네네. 예, 잘 안 되고. 관절염이 닫혀 있으니까 되려고 해봐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어느 이상 꺾이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나이가 좀 어리거나 음, 아니면 재활을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움직이는 분이 있으세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관절염이 관절염이 빨리, 오는 빨리 거죠. 옵니다. 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관절염 때문이라도 실무에서는 이제 영구장애를 인정한다. 연구장애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네. 예. 자 그러면 관절내 골절.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어?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축.
그렇죠. 예, 심한 경우에는 뼈가 아예 이게 개방성 골절이 되면서 골 손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뼈가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남으면 예. 이제 남는 뼈가 붙여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다리 길이가 뭐 우리가 맥브라이 장애상에는 네, 이제 1인치가 단축됐냐, 2분의 1인치가 단축됐냐, 뭐 1.5인치, 2인치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맥브라이드 장애 기준이 있잖아요. 네네. 당연히 단축됐으면 연구 장애가 나오는 거고, 네네. 그래서 단축됐는지 안 됐는지를 네.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요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 단축이 됐는데 사지 연장술을 하면 되니까 네. 한시장이다. 사지 연장술 비용이 비싸요. 비싸죠. 네. 예, 기간도 오래 걸리고. 네. 예, 그 비용이 예를 들어 네. 사지 연장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 정확하게 사지 연장술을 하고 나서 가면 단축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사지 연장술 그 비용 자체도 비싼데 네, 어떻게 보면 보험사 입장에서 그 연장술 비용 대주는 거나 네, 그냥 연구장애로 인정하는 거나 네. 근데 비용 결국 갖다가 보면 되거든요. 근데 연봉이 1억이고 나이가 20대면은 네네. 예, 충분히 네. 그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가지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신경 손상. 그렇죠. 예, 네. 신경 손상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자 신경 손상일 때 우리가 신경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운동신경하고 감각신경. 감각신경하고. 근데 감각신경은 사실은 장애 대상 항목은 네. 안 아니에요. 되죠. 네. 예, 그러면 결국은 운동신경인데 이 운동신경도 많이 손상이 된 경우와 좀 경미하게 손상이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반응이 없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많이 거의 대부분 손상을 입었다면은 회복 자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뿐더러 네. 그 회복이 되는 기간 동안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완전히 회복은 힘들다. 어렵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에 연구장애로 평가 가능한.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비골신경 손상이다라고 네. 하면은 조카수가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카수라는 게 뭐냐면은 발목이 처진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죠. 예, 올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되게 심한 경우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비골신경 손상 중에서 이제 조금 경미한 경우다. 그럼 네. 발가락 부분만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 제한이 있다든지. 네네. 네. 그러니까 신경 손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골절이 있으면서 신경 손상도 있다라고 네. 하면은 우리가 족관절 움직임에 대한 장애 평가도 해야 되고 신경도- 발가락 움직임에 대한 네. 네, 신경 손상에 대한 장애 평가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연구 장애 평가할 수 있다. 네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까 단축이 있는 경우 네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비골 자체에 골절이 됐는데 네. 우리가 골절이 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젓가락 나무젓가락처럼 뚝 부러졌어요. 네.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나무젓가락을 부러지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려서 네. 본드를 바르면은 네. 그대로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네. 분류압이 생길 가능성이 잘 없는데 네. 개방성 골절이라고 해서 네, 분쇄 골절. 그러니까 네. 뼈가 조각조각 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무젓가락을 생각하면 으깬 거예요. 네. 으깨고 나서 두 개를 뗐는데 네. 보니까 이게 모양이 안 맞는 거야.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수술을 하냐? 결국은 외고정을 해서 결국은 이제 뼈하고 뼈 사이에서 골진이 나오게끔 만드는데 이게 서로 안 붙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나중에 보통 분류압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뼈가 안 붙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고리식 수술을 하죠. 네. 그리고 고리식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뼈가 안 붙는다. 네. 라고 하면은 분류압 평가로 해서 장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네. 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골절이 됐을 때 영구 장애냐, 이게 한시 장애냐를 평가할 때는 관절면에 손상이 있냐 없냐. 네. 네. 그러니까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있냐 없냐. 네. 그리고 신경 손상이 있냐 없냐. 네. 그리고 단축이 됐냐 안 됐냐. 네. 그리고 뼈가 잘 붙었냐 안 붙었냐. 네. 이 부분 가지고 웬만한 골절은 영구 장애냐 한시 장애냐 이게 평가 가능하다. 네. 문득 들은 생각 하나 더 있죠. 네네. 인공관절. 아 그렇죠. 예. 우리가 인공관절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고관절이죠. 네. 네, 네. 고관절 내의 관절내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고관절 경부 골절, 네. 네, 골두 골절 같은 경우에 네. 예, 무일성 괴사가 네. 오면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에는 뭐 어차피 영구장애 네. 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골절을 평가할 때는 네. 저희가 상담해 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네. 영상 CD를 보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영구장애가 되겠다 안 되겠다 라는 부분을 판단을 해서 보통 예상 금액을 산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말했던 영구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전부 없다. 네. 그러면 한시장애인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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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영구장애 될 요인이 있다. 그러면 네. 영구장애 평가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럼 한시장애 나오면은 보통 네. 통상적으로 보험사하고 합의하는 게 네.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한시장애 나오더라도 소송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가 한시장애가 자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7년도 있습니다.
근데 예. 7년 나오는 거 보셨어요? 한 시장에 신체 감정 가서. 신체 감정은 아니지만 네. 실무에서는 드물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되는데 네. 신체 감정은 저는 본 적 없어요. 네네. 솔직히 저는 5년도 본 적이 없어요. 5년은 저희는 조금 봤어요. 봤어요? 예. 보통은 예. 의사들이 1년, 2년, 3년 네. 내로 평가하고 그 이상이다라고 하면 연구장에 평가하더라고요. 네네. 이번에 나온 신체 감정서에는 감정서 자체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네. 자, 운동 각도 제한이 있다. 네. 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각도를 의사가 이제 정상 각도하고 움직이는 각도, 네. 네, 현재 상태를 기재를 하잖아요. 그 한 2분의 1 정도가 제한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감정서에 정확하게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현재 시점에서 운동 제한 각도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구 장애냐 아니냐 평가하는 그 질문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연구 장애냐 아니냐라고 했을 네. 때 의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현재 상태에서 운전 각도는 있지만은 만약에 수술일로부터 2년 내에 네. 네, 이 각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건 연구 장애로 봐야 된다. 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감정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시 우리 의사한테 사실 조회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보통 의사들이 한 2년 정도 움직임 제한이 있다. 네. 라고 하면 연구 장애. 네. 네, 그리고 그 이하다라고 하면 한시장애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3년까지는 장애 신체 감정 결과가 나와요. 네. 근데 3년 이상은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 네, 그래서 사실 근데 보험사하고는요 네. 5년 7년까지 합의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경비골 원위부 골절이다. 네. 근데 이게 소송 갔을 때 연구장애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보험사하고 합의했을 때는 7년까지도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네네. 10년도 되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험사가 7년이라 이렇게 이제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 한 시장에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합의하는 게 낫다.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요즘에 뭐 어쨌든 진행을 해보고 그렇죠.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절 같은 경우는 보험사하고 우선 얘기를 해보고 네. 연구장애를 인정 안 한다. 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연구장애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소송 진행하면 되는 맞습니다. 거고. 네. 예. 그렇게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제가 골절됐을 때 무조건 연구장애 나오는 부위 그리고 이 증상 그리고 예후 등에 따라서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구장애 나오는 부분을. 근데 무조건 연구장애 나오는 진단명, 수술 이런 네. 것들이 있죠. 네네. 네, 이거는 100% 나온다. 네. 네, 자. 음, 한 가지 말씀해 보시죠. 뭐 요추 방출성 골절인데 네, 수술을 한 경우, 그렇죠. 예. 척추체 골절로 인해서 위압을 한 경우, 후방고정술이나 네. 경추 쪽이라면 전방고정술을 네네. 한 경우에는 자 척추체 핀을 박는 수술을 한 경우 네. 이거는 무조건 연구장애가 인정이 돼요. 네, 연구장애가 인정이 되고 네. 척추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제 흉추부 등 부위라고 칠게요. 쉽게 설명하면 등 부위 쪽에서는 27%의 연구장애, 그리고 허리 부위에서는 32%의 연구장애, 목 부위에서는 29%의 연구장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장애를 나중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경추가 27%죠. 네, 경추 27%, 예. 네, 29%, 32%. 예. 네, 자 그리고 척추골절 네. 말고 네.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십자인대. 그렇죠. 저는 예. 십자인대 파열은 네. 아마 아실 겁니다. 십자인대 파열 제가 얼마나 많이 진행해봤는지. 저는 뭐 네. 옆에서 지켜봤죠. 네. 아마 십자인대 파열은 제가 수백 명 진행했을 거예요. 네. 네. 다리 제가 직접 흔들어 본 것만 해도 네. 동료 나오냐 안 나오냐 네. 손으로 이제 이렇게 동료 체크해 본 것만 해도 예. 100명 이상은 아마 제가 만져봤을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솔직히 무릎 한번 흔들어 보면은 대략 몇 밀리 나온다. 감이 오지 않습니까? 감이 와요. 예. 네. 무릎 흔드는데 흔들리는 느낌이 난다. 네. 라고 하면 한 대략 5mm. 네. 네. 그리고 조금 많이 흔들리는데 라고 하면 7mm, 8mm. 네네. 흔들었는데 이거 수술 제대로 된 거 맞냐? 네. 라고 느낄 정도면 10mm 이상. 네. 네. 그리고 제가 거의 흔들었는데 느낌이 없어요. 네. 그러면 보통 5mm 이하로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십자인대는 제가 예전에 저희 이제 그 슬관절 유명한 슬관절 교수님이거든요. 네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십자인대 파열은 가면 갈수록 심해지지 네. 좋아지진 않는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운동선수 말고 네네.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 처음이 그러니까 6개월 이전이 제일 동료가 안 나오고요. 네네. 6개월 시점부터 가면 갈수록 동료가 더 많이 나와요. 네네. 네, 6개월 그러니까 1년 시점은 6개월보다 더 많이 나오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강직이 다 풀리잖아요. 강직이 네. 다 풀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 어떤 건가요? 저도 이제 그 슬관자 전문의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네.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인대가 단단하잖아요. 네네. 새 인대다 보니까. 네네. 근데 길이 들어서 인대를 이게. 쓰면 쓸수록 네. 계속 이완이 됩니다. 음. 그래서 아시겠지만 무릎 각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동요도 안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끝까지 이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계속 이완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이완이 되다 더 이상 이제 이게 안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본인이 고정된 상태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저도 실무상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기간까지는 동요가 좀 늘어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예. 딱 6개월 시점에서 동료 체크하는 것보다 1년, 2년 시점에서 체크하는 게 네, 측정한 게 더 많이 나온다.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예, 예. 네. 그래서 예. 십자인대 파열은 교수님 한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언젠간 장에 나온다. 네네. 네. 지금 장이 안 나오더라도 네네. 지금 만약에 동료 측정했는데 3mm다. 네. 그럼 지금 안 나오더라도 언젠가는 5mm 이상, 6mm 이상 나온다. 네네. 그게 슬관절 학회에서 네. 네. 그러니까 임상 실험을 했는데 네. 수술한 사람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장애가 거의 대부분 나오더라. 네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수술을 한 경우 네. 네, 회복이 안 되고 수술을 한 경우는 보통 네. 그렇더라. 그래서 아까 척추체 고정한 거 네. 그리고 십자인대 파열 네. 재건술한 경우에는 무조건 영구장애다. 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골절에 국한하는 겁니까? 아니요, 골절, 예. 그러니까 뭐 인대 뇌손상, 척추체 손상은 빼고, 빼고. 네, 마비, 예, 절단은 빼고, 예. 네. 뭐 비장절제 있겠죠. 그러니까는 적출이나 그런 거 빼고. 네.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뭔가 신체에 결손이 생기거나 마비가 네. 생기거나 네네. 이렇게 해서 장애 나오는 건 당연히 영구장애 평가돼야 되는 거고 네. 그걸 빼고 골절, 네. 파열 이런 부분으로 음. 수술한 경우. 그러면 뭐 결국은 이제 척추 고정이나 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 이 외의 환자분들은 사실 사지 관절이다 보니까 네네. 그 영상 CD로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골절 대부분 이제 골절이나 아니면은 인대 파열로 인해서 이거는 영구장애 단위다. 그리고 한시장애 단위다.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 저희도 판단하고 의사들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이렇게 다치신 분들이 처음에 사고 나고 수술하고 병원 입원하고 퇴원하고 합의까지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의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합의를 하냐? 그리고 만약에 합의 안 된다면 소송은 과정은 어떻게 되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다른 주제로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